나는 남을 실망시키며 살기로 했다. 나 먼저 생각해도 괜찮다. 당신이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워낙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라 당첨금을 착한 일에 쓰기로 결심합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면 당연히 당신이 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큰 돈을 쾌척합니다. 누구라도 당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당신은 척척 돈을 내어줍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나 서로 당신 옆자리에 앉으려고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온갖 단체와 모임에서 당신에게 회장이 되어달라고 애걸복걸 할 겁니다. 신문기자가 알고 기사라도 쓰면 당신의 우체통엔 팬레터가 넘쳐날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당첨금이 다 떨어지고 돈을 달라면서 당신에게 왔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후에 알거지가 된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돈이 떨어지는 순간 인기도 곤두박질 친다고. 돈으로 산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착한 행동으로 산 친구도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탈탈 털릴 것이고 당신의 마음은 가난해질 겁니다. 부장님은 당연히 당신을 아낄 것입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고 휴가도 반납하고 프로젝트란 프로젝트는 혼자 다 맡아서 하는 당신을. 친구들도 당연히 당신을 좋아할 거예요. 남자친구랑 싸울 때마다 전화해서 하소연을 해도 언제나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당신을. 남자친구 역시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만날 수 있는 당신을. 일상은 무대가 되고 사람들은 배우가 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담긴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지 않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한다. 한마디로 진실로 행동하지 않고 과시를 한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의 감정 잔고가 바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쓰디쓴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껏 당신에게 쏟아진 애정은 당신의 선행에 지급된 것이지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 나에게 충실하면 달라지는 것. 여기 일생을 남편에게 헌신하느라 직장도 포기한 아내가 있다. 그 남편이 잘 나가는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서며 말한다. 당신은 수준이 너무 낮아. 여기 과로로 건강을 해친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다. 상사가 그 소식을 듣고 말한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렇게 스트레스에 취약해서야 어디 써먹겠어? 여기 자식에게 집까지 사주느라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부모가 있다. 그 자식이 부모의 입원 소식을 듣고 말한다. 내가 간병인은 아니잖아?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사랑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할수록 사랑이라는 원래의 목표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상대는 당신의 헌신은 항상 샘솟을 테니 굳이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여긴다. 그러니 이용만 당할 뿐 존중받지 못한다. 자신에게 충실하면 상황이 바뀐다. 자신의 모난 구석도
내보일 수밖에 없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남의 기대는 채워줄 수 없다. 당연히 당신은 마냥 편하고 좋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모두의 마음에 들지 못할 것이다. 마틴 루터 킹은 말했다. 굳이 전쟁을 선포하지 않아도 적을 만들 수 있다. 내 생각을 그냥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친구를 만들 수도 있다. 솔직한 당신의 모습을 보고 당신에게 선사한 애정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진정한 애정과 신뢰는 빵빵한 바지 호주머니를 향하지 않는다. 그 바지를 입은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당신은 너무 착해서 안 돼. 설계사 나탈리에 퀘르너는 친절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동료들의 생일은 꼭 외웠다가 챙기고 고민이 있는 사람에겐 언제라도 상담사가 되어주며 먼저 나서서 커피를 타고 여름 휴가는 맨 꼴찌로 간다. 동료들은 울적한 모습의 그녀를 본 적이 없다. 그녀는 늘 환한 미소를 짓는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가 동료의 손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그랬다. 그녀가 정말 맡고 싶었던 프로젝트였던 터라 그녀는 부장님께 달려가 이유를 물었다. 그리고 부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기가 막힌 나머지 할 말을 잃었다.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말이야. 그걸 맡기기엔 자네가 너무 착해. 나를 찾아온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너무 착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착한 것과 너무 착한 것, 친절한 것과 지나친 친절, 이해심과 천진난만함은 사실 한 끗 차이다. 그래서 소통심리학자 프리데만 슐츠는 아무리 긍정적인 가치라도 지나치면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투지가 넘치면 앞뒤를 못 가리는 막무가내가 될 수 있듯 친절도 지나치면 비굴해진다. 상대의 호감을 얻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상대의 무시를 불러오는 것이다. 물론 나탈리에의 상사는 그녀의 친절과 착한 심성 덕에 많은 이득을 보았다. 그녀가 나서서 갈등을 중재하고 솔선수범했기에 팀 분위기는 더 좋아졌다. 하지만 책임이 막중한 업무가 닥치자 그녀의 이런 노력은 오히려 그녀의 적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맡기엔 너무 착하다라는 말은 당신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못하겠다라는 뜻이다. 나부터 나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 부장님의 걱정이 지당하지 않은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제일 뒷전으로 미루는 직원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관철시키겠는가? 프로젝트 팀원들은 그녀의 지시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제멋대로 굴 것이고 클라이언트는 사람 좋은 그녀에게 마구 갑질을 해댈 것이다. 너무 친절한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비굴한 태도로 남의 은혜를 사려 한다는 인상을 퍼뜨린다. 언제나 만면에 띈 미소가 바로 그 증거다. 몇몇 종의 원숭이는 두 가지 상황에서
이빨을 드러낸다고 한다. 하나는 경쟁자를 위협할 때이고 또 하나는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할 때이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없는가? 모욕을 당했을 때, 놀림을 당했을 때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대신 어정쩡한 미소를 지었던 경험이. 그 미소로 우리는 강한 적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정반대의 결과였다.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았고 상대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다. 학창시절을 한번 돌아보자. 솔직히 너무 착한 여학생, 남학생은 인기가 없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 매력적인가? 아니면 말썽은 좀 피워도 이어폰을 귀에 꽂고 다니며 음악에 미칠 줄도 알고 영화관이나 클럽을 들락거리는 친구가 더 인기가 좋은가? 물론 친절한 친구도 인기가 급상승할 때는 있다. 숙제 베낄 때, 고민 상담할 때 등이다. 그러나 그들에겐 딱 한 가지 매력이 없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착한 행동으로 얻고자 한 것은 바로 그 매력인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게임의 법칙은 평생 동안 계속된다. 너무 친절한 가게 주인은 툭하면 값을 깎아달라는 고객의 성화에 괴롭다. 너무 착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너무 친절한 정치인은 평생 남의 선거전만 지원해주다 끝난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항의할지도 모르겠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냐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느라 자신의 건강과 행복이 희생된다면? 선행과 친절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건강한 균형이 필요하다. 오늘 당신이 커피를 타면 내일은 상대에게 커피를 요구해야 한다. 이번 달에 당신이 휴가를 포기했다면 다음 달엔 당신이 제일 먼저 휴가를 써야 한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위와 아래가 있다.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이다. 길을 묻는 쪽은 아래이고 길을 가리키는 쪽은 위이다. 건강한 관계에선 위아래가 계속 바뀐다. 하지만 늘 길을 묻기만 한다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없다. 늘 웃는 사람의 미소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는가? 늘 칭찬하는 사람의 칭찬이 얼마나 기쁨을 주겠는가? 친절해도 인플레이션 법칙이 통한다. 과유불급이다. 양이 적절해야 한다.